네, 안녕하세요. 행정법률 전문사무소 승문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학폭 관련해서 또 영상을 찍었는데요. 네. 요즘엔 맞학폭이 대세죠. 그냥 뭐 대세라는 표현 자체가 웃긴 게 공식이죠, 이제는. 그냥 무조건 우리 아이만 이렇게 피해를 볼 수 없다. 그래서 너네 아이도 아파라. 그러니까 학폭이라는 게 사실은 그러니까 형법은 이제 구성요건, 범죄 성립의 3요소가 있죠. 구성 요건이 있고 책임이 있고 위법성이 충족이 돼야 되면 이제 범죄가 성립되고 구성 요건하고 위법성이 충족이 되면 불법이 인정이 되고 거기에 책임 능력이 성립이 되면 이제 되는 건데, 근데 형법은 이제 엄격한 구성 요건을 따집니다. 증명력과 증거 능력. 근데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그게 해소가 돼야 되죠. 거증의 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근데 이제 행정은 약간 지도 이념은 다릅니다. 엄격한 증명이기보다는 뭐 약간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들면, 네, 고도의 개연성이라고 하는데 그 정도 수준만 되어도 인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법 자체가 사람이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피해 학생이 그냥 끝까지 피해를 입었다 주장을 하고 적절하게 그게 논리가 펼쳐지면 맞학폭이지만, 그러니까 일방적인 학폭이지만 맞학폭으로 가면 어쨌든 위원 입장에서는 일방적으로 올라온 사건보다는 맞학폭이라는 건 결국 당사자 박수가 그러니까 손바닥이 부딪혀야 소리가 난다는 것처럼 인식이 약간 변하게 되는 거죠. 네. 위원들도 그냥 일방적으로 올라온 것보다는 맞학폭으로 올라왔다는 게, 그래도 얘가 좀 뭘 잘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한 것도 이제 맞학폭으로 가는 이유가 되겠죠. 이제 소면사가 나온 거예요. 왜 나왔냐면, 이제 3명 학생으로부터 집단 괴롭힘을 당했어요, 피해 학생이. 네, 그리고 처음에는 그래 하다가 더 이상 못 견뎌서 보호자에게 학교 폭력 피해 사실을 이제 털어놓고 학교에 학교 폭력 신고를 하게 됐죠. 학교에서는 이제 전담교사 오고 조사관 오고 사안 조사를 했고, 이 과정에서 이제 보호자님은 또 갑자기 학교에서 연락을 받습니다. 뭐냐면 이 3명 학생이 그 피해 학생한테 자기들도 학교 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거죠. 네.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3명 학생하고 이제 막 장난치잖아요. 그러니까 피해 학생도 막 이렇게 가해 학생들 3명으로부터 막 학교 폭력 피해를 당하고 하면서 이제 친구들한테 욕설을 한 거죠. 속된 말로 저 새끼 짜증이 난다 이런 식으로. 그걸 이제 알아채고 이제 가해 학생들은 또 신고를 했다는 거죠. 나 저 애가 욕하는 거 나 너무 상처를 받았다 된 거죠. 이제 가해 학생이 자기한테 너무 장난을 빙자해서 너무 괴롭히는 거에 너무 화가 났다는 거죠. 그래서 욕을 했고, 학교에서는 어쨌든 학교 폭력 피해가 접수되었기 때문에 보호자 확인서하고 관련 학생 확인서 제출해야 된다. 이제 보호자님은 아니 3명이 우리 아이 괴롭혀가지고 그랬는데 왜 거기서 욕설 한 번 했다고 이게 학교 폭력이 되냐, 이게 뭐가 맞냐고 했는데도 학교에서는 어쨌든 중립이니까 어쨌든 신고가 된 거기 때문에 보호자님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된 거죠. 보호자님은 그래도 주변한테 물어보니까 주변에 선생님도 계시고 했나 봐요. 물어보니까 그래도 이번 사안 자체가 3명이 잘못한 거고, 이제 피해 학생은 자녀분은 이제 피해 학생이고 욕설 한 번 한 거기 때문에 이게 학폭위에서 알아서 잘 해주겠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한 거죠. 학교에서도 심지어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이제 학폭위에서 물었어요. 그 피해 학생 보고 욕설한 게 맞냐? 맞다. 왜 했냐? 학교 폭력 피해를 당하다 보니까 너무 화가 나서 나도 모르게 욕을 했다. 그러면 가해 학생한테 사과의 마음이 있냐 물었죠. 한참 고민을 했죠. 피해 학생하고 보호자는. 아니 가해 학생이 나한테 사과조차 안 했는데 피해 학생이 내가 먼저 가해 학생한테 사과를 하는 게 맞냐고. 그러면 그 가해 학생들은 나한테 사과할 마음이 있다고 하던가요? 그러니까 아니요 이렇게 하니까 자기도 그게 말이 되냐는 거죠. 가해 학생도 내가 가해 학생 3명한테도 사과를 못 받았는데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 3명한테 사과하는 게 이게 일반인 상식선에서 말이 안 되는 거, 사회 정의에도 부합하지 않는 거죠. 빵셔들도 하고 3명한테 스파링도 당하고 스파링을 빙자해서 폭행도 당했는데, 그래서 난할 말 없다 나는 안 하고 싶다 라고 하니까 이제 일주일 뒤에
가피해 학생으로 돼서 서면사과 처분이 나오게 된 겁니다. 조치결정 통보서에서는 이제 피해 학생이 욕설로 인해서 가해 학생들이 심리적인 피해가 있었다고 인정이 되고, 네, 명시되었고, 회의록에는 이제 화해 반성이 좀 더 낫다. 왜냐면 뭐 나는 사과할 의사가 없다고 하니까 위원들이 이제 화해 반성 정도 낫다. 그렇지만 피해 학생이고 선도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제 감경 처분을 해서 교내 봉사에서 이게 서면 사과가 낮아진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네. 그래서 이제 보호자님께서 이제 저희 쭉 찾아오셔가지고, 네, 상담을 진행하셨고, 네, 억울해하셨습니다. 이게 맞는 건지. 근데 그런 사례 되게 많아요. 뭐 보호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네, 뭐 그래서 막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뭐 학폭에서 정말 피해 학생인데도 사회봉사 처분한 경우도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 행정심판 가서 제가 취소 처분까지 받아줬는데 그 정도까지예요. 네. 분명히 학교폭력 예방법에는 제3조에는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도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발생의 경위와 상황, 행위의 구체적인 태양, 성질 피해 정도, 피해 학생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 평균적인 학생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해 학생 3명이 학교폭력을 하는데 피해 학생이 그냥 단 한 번에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전혀 앞뒤 상황과 그 경위와 상황은 생각하지 않는 거죠. 딱 그것만 떼놓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문에도 자극적인 신문 있잖아요. 뭐 인터넷 언론들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여배우 뭐 결혼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여배우가 뭐 이번에 들어가는 드라마에서 결혼을 했다. 그러니까 앞뒤로 보면 이 내용이 정말 별게 아니에요. 근데 여배우 결혼만 하면 이 배우가 결혼한다고? 그런 거죠. 자극적이죠. 그런 것처럼 학생 한 명이 3명 학생에게 욕설해. 이렇게 보면 와, 이 학생 일진이야? 아니면 뭐 문제 있나? 3명한테 욕설했다고? 되는데 전후 맥락을 보면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3명으로부터 한 명이 학교폭력 피해를 당하다가 가해 학생에 대한 그 학교폭력을 못 견뎌서 욕설했다 하면 전후 사정이 이해가 되잖아요. 아, 그럴만하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학교폭력 피해를 당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한 표현을 했다는 이유로 인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위법하거나 부당하죠. 그래서 보호자님께서 이제 그런 사정을 설명을 드리고 저희 쪽을 믿고 의뢰해 주셔서 이제 청소를 제출했습니다. 네. 우리 법원에서도 일상적인 학교 생활 중에 발생하는 모든 갈등이나 분쟁을 학교폭력으로 처벌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학교폭력 예방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도 맞지 않다고 판결하고요. 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처럼 뭐 전후 맥락은 다 잘라먹고 욕설했다고?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이 빵셔도도 시키고 스파링을 빙자한 폭력도 했는데 전혀 그거는 생각하지 않고 어찌 보면 소극적인 방어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학교폭력을 이제 회피하고 거부하기 위한 소극적인 방어 행위로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렇게 했다? 좀 안 맞죠. 사회정의라도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요즘 뭐 이렇게 사소한 행위들로 학교폭력 신고가 되는 게 많습니다. 학폭위에서도 모르겠습니다. 뭐 공장에 물품 찍어내듯이 요즘 학폭 의결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좀 안타깝죠. 그래도 우리나라 법에는 이 법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당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학폭위는 전혀 이런 전후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학교폭력 예방법보다 더 위에 있는 기관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솔직히 요즘 말씀드리면. 네. 그래서 행정심판 가서 줄줄이 깨지는 경우 되게 많아요. 네. 저도 이제 뭐 중2하고 초5 자녀 이제 양육하는 입장인데, 아무튼 그런 뭐 이런 학폭 업무 할 때마다 저도 뭐 제가 학교폭력을 시작한 이유도 사실 저희 자녀 때문이긴 시작하긴 했는데, 뭐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피해 학생밖에 안 받았어요. 가해 학생들 도와주는 게 사실상 제 양심에 좀 어긋나서. 그러다가 뭐 가해 학생들조차도 어떻게 보면 억울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지금처럼. 그래서 이제 가해 학생도 하긴 하는데,
이런 업무를 할 때마다 좀 저도 감정이입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보호자 여러분들께서 사랑하는 자녀가 불합리한 학폭위 처분에 희생되지 않도록 아무튼 저희는 항상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